안녕하세요. 타베듀에서 여러분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부를 하게 된 조민주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타베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은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타베듀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그 과목은 어떤 식으로 시대가 구분되는지 자, 어떤 공부를 하든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로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쭉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출제 경향. 자,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지금은 그전에는 고급, 중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지만 지금은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심화 강의에 대한 그런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공부 방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타베듀 강의의 어떤 특징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한국사 교육에서의 위상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 검정 시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사실 한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자격증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한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가 매니아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또는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위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50문항으로 채택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서 2020년 5월부터 새로 개편이 됐죠. 자, 시험은 50문항 출제가 되고요. 오지선다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사지선다로 나오지만 이거는 오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1급. 자, 1급을 따려면 쉽게 말하면 자격증 1급을 따려면 80점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좀 고급이나 중급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질 때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향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얻어야 고급, 말하자면 이제 심화죠. 심화 점수를 1급을 딸 수 있다. 자, 그리고 2급은 70점, 3급은 60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가 나눠지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국무원이라든가 이런 시험들 그리고 소방직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공무원 시험이 조금씩 개편이 되면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죠. 개편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또는 뭐 교원이든지 그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 등급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100점 만점에 뭐 한 1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 배분이 이루어지고요. 자, 보시면 이전에 고급 난이도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심화로 바뀌었다고 해서 엄청 어려워졌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급 난이도와 조금 유사하고 자, 그리고 지금 몇 번의 시험을 거쳤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전에 고급보다는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더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고급보다 심화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 그전에 중급은 60점까지였지만 이제는 2급이 7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급을 따야 되는데 그전보다는 점수를 더 맞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전의 고급과 거의 비슷하기는 하다. 하지만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격률 한번 볼까요? 자, 도대체 얼마나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합격률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응시자 수가 쭉 나와 있고요. 합격자 수도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격률은 이렇게 좀 어려웠던 시험들 몇 번 빼고는 대체적으로 한 5, 60% 정도 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쭉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반복 학습도 하시면서 기출 분석만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의 강의를 따라오기만 하시면 이 합격률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나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합격률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자신감도 한번 가져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 볼까요? 한국사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사의 시대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 빈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단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여러 부분에서 접할 수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만화나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요즘에 뭐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마 한국사라고 하는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사실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한국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한 한국사에서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근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우리 가장 예전 시대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선사시대잖아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바로 조선 후기까지를 전근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분량은 많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량은 좀 많지만 사실은 한국사라는 과목은 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만 나는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잘 좋지 못한 방법이죠. 말하자면 한국사는 모든 전 시대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 골고루 나온다. 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를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전 근대사가 분량이 좀 많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익숙한 아무래도 뭐 삼국시대라든가 고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렇게 좀 익숙한 많이 접해본 그런 부분일 것이고 근현대사가 분량은 작지만 아마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현대사는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시기는 많이 되지 않지만 이 한 1, 200년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촘촘하게 등장하는 시기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죠. 즉 우리나라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35년간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해방 뒤에 지금까지의 여러 현대사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또는 가까운 우리 지금 현재에서 가까운 그런 부분을 다루는 이제 그런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용은 전 근대사보다 많지는 않지만 훨씬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은 요 근현대사 부분을 조금 더 어려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 근대사가 한 5, 60% 그리고 근현대사가 거의 한 또 한 절반 정도 한 4, 50%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 시대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선사시대 다음이 삼국시대죠.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까지 해서 전근대사 그리고 개항기라고 해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하는 시대고 자 그리고 일제시대, 현대사회까지 이렇게 근현대사로 시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대를 한번 구분해 봤으니까
우리 시험은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문항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출제 문항 분석은 이제 최근 가까운 시험, 최근 회차 시험 한 5개 정도를 분석해 본 자료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이 2문제 정도. 그래서 요 선사시대 또는 고조선 그리고 철기시대 여러 나라 초기 철기 국가들이 한두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자, 그리고 고대 사회가 우리 삼국시대였었고, 그리고 남북국시대라고 했죠. 그 시대에서 한 8문제 정도. 그리고 중세 사회가 고려 시대예요. 고려에서도 한 비슷하죠. 한 7문제 정도. 자, 그리고 근세가 조선 전기예요. 그리고 근대 태동기가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전후기, 조선 시대 문제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리고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민족 독립운동기라거나 현대사회나 근대사회에서 나머지 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조선시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 현대사에서는 이 일제시대라든가 현대 부분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는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류사로 한번 나눠봤어요. 분류사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시대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가 있다고 치는데, 이 고려시대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시대가 있으면 다시 그걸 분야별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류사라고 표현하고, 이 분류사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정치사죠.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정치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구나. 자, 그리고 정치사 말고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문화사예요. 그래서 정치사와 문화사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 나머지 뭐 사회사라든가 경제사에서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암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료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찾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사와 문화사가 연계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요 왕의 업적이라든가 또는 제도라든가 이런 정치사, 그리고 이 시대와 관련된 문화사, 이렇게 정치와 문화사가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가 주로 많이 되는 편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런 문항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한번 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런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라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이걸 거예요. 한국사는 흐름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한국사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게 흐름인 거지?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보통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숲을 봐야 된다. 나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바로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때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시대를 파악한다는 건 어떤 사료라든가 어떤 인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건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올 때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시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우리 강의도 처음부터 쭉 시대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시대를 잘 파악하는 거, 그게 바로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구나, 이 사건은 무슨 시대에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대별 특징을 정리하죠.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특히 어느 왕의 업적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주요 왕의 업적들을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시대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시대별 특징은 우리가 빈출이라고 하죠.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여러분께 언급함으로써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왕이나 또는 사건이나 인물을 파악하면서 중요한 내용 또는 빈출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내용 정리된 거 보고 기출 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면 돼. 자, 물론 그렇게도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바로 얻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유형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암기만 쭉 하면 된다. 이런 시험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기출이 분석된 내용들 또는 기출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및 빈출 주제를 파악하고, 자,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간단한 핵심 요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빈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면서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능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의, 저희 강의, 탑에듀 강의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 자,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첫 번째, 쉽고 빠르게 한국사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사라고 하는 건 양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주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강의 시간에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흐름을 잡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강의. 자, 우리가 한국사에 관심이 많다 이거랑 나 한국사 능력시험 공부 대비를 열심히 하는 거다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림으로써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강의. 자, 그리고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할 건데요. 여러분한테 이건 뭐 제가 할 거죠. 저희가 할 건데 이 출제 경향, 변화하는 출제 경향을 여러분한테 빠르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또는 지난번 시험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되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출제 경향을 제가 파악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위한 기출문제. 아무래도 시험을 볼 때는 뭐가 필요해요? 감이 필요하죠. 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강의 시간에 이 시험에 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시간만 남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강의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이팅!